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미있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세계그룹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 이마트를 과연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놓고 유통업계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이마트의 가장 큰 자산인 오프라인 점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DNA를 가진 기업 인수에 나섰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것은 여러 면에서 월마트의 행보와 닮아 있습니다. 월마트는 2014년에 글로벌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의 공세에 밀려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더그 맥밀런이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에 오르면서 월마트는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맥밀런 CEO는 디지털 퍼스트라는 전략을 꺼내들고 나오면서 월마트의 발빠른 전환에 힘을 싣기 위해서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온라인 유통기업인 제트닷컴 인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슈바이와 무스조 등 온라인 패션몰을 인수했으며 2018년에는 인도의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인 플리카트를 사들였습니다. 이마트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밀려 유통업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 월마트가 아마존의 공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이마트를 이끌고 있는 강희석 대표이사는 과거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면서 월마트를 컨설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강희석 대표를 이마트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그만큼 월마트를 벤치마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는 왜 월마트를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월마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공적인 결합을 이뤄낸 대표적인 유통기업입니다. 월마트가 제트닷컴을 인수한 것은 오프라인 사업의 외연을 이커머스 분야로 넓히겠다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마트는 잇따른 이커머스 기업 인수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고객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른바 옴니채널 구축 전략입니다. 월마트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체험하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의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동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부회장은 전국 각지에 이마트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쓱닷컴이라는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와 쓱닷컴은 아직 충분한 연계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 전략이 성공하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마트와 쓱닷컴은 두 개의 채널이 별도의 채널처럼 존재하다 보니 이른바 멀티채널 효과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를 통해 월마트의 성공 사례를 따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월마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월마트가 오프라인의 디지털을 이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매장 입장부터 쇼핑, 결제, 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쇼핑 단계마다 신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편리성을 높인 스마트 슈퍼마켓입니다. 월마트는 매장에 들어서는 고객을 센서로 인식해 입장을 인식하고 입장 이후 고객의 행동 정보를 수집합니다. 쇼핑 단계에서는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진열대 스캐닝 로봇을 통해 물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객이 쇼핑할 때 재고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듭니다. 결제 단계에는 쇼핑 중에도 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할 수 있는 스캔앤고 서비스와 간편 결제를 통해 오랜 시간 줄을 서지 않아도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월마트페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고객의 쇼핑 모든 과정에 디지털을 입혀서 고객 경험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죠. 스마트 슈퍼센터는 월마트가 온라인에서 아마존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월마트의 강점인 오프라인에서 아마존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고객 경험들을 월마트가 대신 제공해주는 성공적인 전략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앤드러스 아일이라는 서비스도 월마트의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약과 같은 제품들은 부피가 큰 탓에 월마트의 매장 진열대에 오르기 힘듭니다. 월마트는 매장 중간마다 디지털 대시보드를 설치해서 카약과 같은 부피가 큰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다며 홍보합니다.
고객들이 이런 대시보드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보내면 월마트 매장 직원들이 해당 상품을 꺼내와서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쉽게 물건을 픽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엔드러스 아일 서비스는 현재 월마트의 디지털 전략을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마트가 오프라인의 디지털화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고객 경험 제고뿐만이 아닙니다.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정보는 온라인 고객들의 정보와 비교해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월마트 페이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쇼핑 패턴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이렇게 수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해 각 고객들에게 개인화한 상품을 내놓는 등 이커머스 사업의 활로를 열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지난해 각 분기별로 성장률이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커머스 사업에서는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은 월마트가 얼마나 온라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주도한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온라인 주문부터 오프라인 픽업에 이르는 서비스를 강화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할 때 유통 과정에서 혹시 제품이 상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월마트는 고객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계산까지 마친 뒤 본인들이 지정한 시간에 맞춰 점포에 차량을 지니고 방문하면 종업원들이 미리 담아놓은 상품 바구니를 주차장에서 트렁크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따로 지갑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대표적인 혁신적 서비스인데요. 이는 월마트가 오프라인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을 극대화한 사례로 꼽힙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살 길을 찾으려면 미국 월마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소리는 국내 컨설팅 기업에서도 나옵니다.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유통소비재그룹 파트너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월마트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 사이 연계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자산을 발판 삼아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테크 회사들과의 제휴 및 인수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월마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통회사의 디지털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테크 생태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적들과 월마트의 사례를 볼 때 정 부회장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것은 이마트의 단순한 온라인 유통시장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부회장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응을 넘어서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이마트에 효율적으로 이식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공적인 결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박주만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우리의 우수한 이커머스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를 직접 수차례 들었다고 했다는 점에서도 정 부회장이 이베이 코리아로 디지털 자산을 흡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내 최고 유통기업으로서 쌓아온 오프라인 운영 노하우와 물류 역량을 이베이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다가올 미래를 위한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가 지닌 오프라인 매장은 분명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20년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장 160개를 보유한 국내 대형마트 1위 사업자입니다. 이마트 24 노브랜드 매장까지 합하면 전국에 깔아놓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 전역에 깔아놓은 5천여 개의 매장에 디지털 혁신이라는 깃발을 꽂아서 성공적인 결합을 이뤄냈듯 이마트가 자신의 오프라인 거점에 디지털 혁신을 입힌다면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IT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이베이 코리아는 전자상거래 관련 IT 인력만 400명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70만 고객과 10만 셀러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Z.com 인수를 통해 단기간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핵심 기술,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스타트업 문화, 밀레니얼 고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에서만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오픈마켓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마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월마트처럼 오프라인의 디지털화를 만들기 위해 이미 이마트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9개 점포를 리뉴얼한 데 이어 올해는 15개 점 이상을 리뉴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리뉴얼의 핵심 키워드는 고객 관점에서의 재탄생입니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강조한다면 이마트는 리뉴얼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차별화 포인트인 체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프라인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전략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마트 신도림점의 온라인 매출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54% 성장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신도림점이 리뉴얼을 통해 PP센터를 크게 확대하면서 점포에서 배송되는 온라인 처리 물량을 늘린 것이 매출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신세계의 오프라인 혁신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만 활용해서는 이런 전략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월마트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